자, 이제 케이스로는 이상적분의 두 번째 케이스, fx가 특정 지점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 경우. 특히 불연속도, 이런 불연속은 해결이, 해당이 안 돼요. 예를 들면 A에서 불연속이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적분을 할 건데요. A에서 B까지 fx, dx 적분을 하는데, 이렇게 여기는 연속이었다가 여기에 불연속 와서 그냥 함수값이 없는 불연속. 이런 거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적분이 가능해요. 이 값에다가 그냥 여기 동그란데 이 점을 정의해 주면 되니까. 이런 불연속이 아니라 이런 불연속들 무한대로 가버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y 꼴 x분의 1 이런 거 봅시다. 자 보세요. 0, 1 하는데 얘는 이렇게 돼서 이 부분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가 이런 식인 거죠. y꼴 좀 더 이야기하면 x의 p승분의 1인 거예요. 조금 전에 무한대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에서 밑에 쪽에 있는 거죠. A에서 B까지 fx dx라고 하면 얘는 t가 A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그죠? 우극한으로 t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죠? t는 이쪽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거죠. 거꾸로 b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b에서 불연속은 a에서 b까지 fx dx는 이렇게 리미트 t가 b로 가는데 이건 왼쪽에서 와야 되잖아요. 자극한 마이너스 그리고 a에서 t까지 fx dx 이렇게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경우가 있느냐면 이렇게 A가 여기 있고 B가 있는데 A, B에서는 연속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C에서 불연속이 되는가? 그럼 이렇게 가고 얘가 뭐 이렇게 오는가? 그죠? 그러면 이쪽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 B까지 fx dx를 두 개로 쪼개는 거예요. A에서 C까지 fx dx 더하기 C에서 B까지 fx dx. 얘도 이상적분, 얘도 이상적분. 얘도 수렴해야 되고 얘도 수렴해야 두 개가 다 수렴한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무한대하고 똑같죠, 그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은 쉬운데 예를 들어 얘도 똑같이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x의 p승분의 1의 dx. 얘를 똑같이 해봅시다. 아까 p가 1부터 무한대까지는 건 다시 볼까요? 1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의 dx를 하면 p가 1보다 클 때 수렴, p가 1보다 작거나 갈 때 발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다? 얘를 똑같이 리미트 t가 0 플러스 화살표 같이 보여야 되는데 t에서 1까지 x의 p승분의 1의 dx 똑같이 p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p가 1이면 한번 볼까요? t분의 1의 x분의 1의 dx는 ln x의 어디? t에서 1까지. 그래서 ln t 빼기 1이 돼. ln 1. ln 1이니까 제로. 그죠? 제로입니다. 빼기 ln 1. 얘는 제로. 그럼 t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오른쪽에서 양수에서 0으로 가죠. 그럼 로그의 그래프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p가 1일 때 발산하는 건 똑같습니다. p가 1이 아닐 때 한번 볼까요? p가 1이 아닐 때는 t에서 1까지 x의 p승분의 1의 dx는 똑같이 적분하면 되죠. 1-p분의 1의 x의 1-p승. 그래서 t에서 1까지.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네.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1 마이너스 p분의 1에 얘는 1 빼기 t의 1 마이너스 p승. t가 어디로 가죠? t가 0으로 가요. 그죠? 0으로.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음수항이면 분모에 들어가서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고요. t가 양수, 이게 차수가 양수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가 p가 1보다 크면 음수죠. 그러니까 그래서 t의 1-p승은 무한대로 발산. 그죠? p가 1보다 적으면 얘가 양수죠. 그럼 t의 1-p승은 제로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대가 일어나요. p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해요. p가 1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얘를 하면 p가 1보다 작을 때 수렴, p가 1보다 커나갈 때 발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x분의 1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세요. 여기에서 1에서 1이에요. 그러면 얘를 y 꼴 x에 대칭시키면 딱 맞아떨어져요. 요거 면적하고 요거 면적이 같아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 지금 봤죠? y 꼴 x제곱분의 1은 얘는 y 꼴 x분의 1이고 y 꼴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y 꼴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이쪽에서는 이 부분은 수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발산하는데 요게 더 큰 영역이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는 이쪽은 차수가 높아져야 밑으로 내려와서 수렴해주고 면적이 작아지고, 이쪽은 차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위쪽으로 하니까 수렴만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그래프를 또 이런 걸 그려볼까요? y 꼴 잘 안 보여. 파란색. y 꼴 루트 x분의 1 이런 거 해볼까요? 루트 x분의 1의 그래프는 사실은 이렇게 돼요. 위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보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면적이 이 까만색 보다 위에 있으니까 면적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대니까 여기도 무한대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건 더 안쪽으로 도니까 수렴하게 되고. 그러니까 x분의 1을 중심으로 x제곱분의 1과 루트 x분의 1의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 어느 순간에 수렴하고 어느 순간에 발산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x분의 1을 치환을 시키면 앞에 했던 1부터 무한대까지의 이상적분하고 똑같은 형태가 나와줘요. 그러니까 치환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